먼 거지 와 봐야. 네. 저쪽으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쪽이 다 와 계시네. 오래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은 고맙습니다. 아, 맞은편에서.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바쁘신데 귀한 그룹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답게 일할 수 있도록, 아까 뭐 오해에서 눈치 보고 뭐 이런 것들 하지 않고 바른 소리는 바르게 낼 수 있게 공무원답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 또 후보님 오셨으니까 또 거기에 또 힘을 보태 주실 거라고 믿고요. 앞으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가 인사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 대한민국 공무원 노조 총연맹 이렇게 그 본부에 와서 석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부문 대표님들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뵙게 돼서 저로서는 너무 기쁘기도 하고 평생 기억할 뜻깊은 날입니다. 저도 내일까지는 현직 제주도지사입니다. 그래서 2014년 취임한 이후에 우리 공무원 노조, 그다음 전공노, 그다음 공무직 노조 이렇게 3개 노조와 함께 단체 교섭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매번 단체 교섭을 하고 그때마다 상견례도 하고 모임들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때마다 단체 협약 한번 할 때, 교섭할 때마다 실질적인 뭔가 개선점들을 좀 가져가 보자. 뭐 금액에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안 필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많이 배웠고 사실 작은 것들이 개선되더라도 그것들이 주는 어떤 앞으로의 희망감 그리고 내가 이만큼 인정을 받고 반영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자긍심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직장 분위기를 좋게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공무원들이라는 게 일반 민간 기업과는 달리 사실 누가 사용자인지 애매하잖아요. 어찌 보면 국민이 사용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그 처우 개선이나 여러 가지 그 노동 여건, 근무 여건들을 개선하려고 해도 부닥치는 것도 많고 또 대부분이 공직자로서 그 살림 내용을 잘 알고 법을 잘 알다 보니까 아는 게 병이라고 사실 좀 모르면 좀 무식하게 싸울 텐데 알다 보니까 사실 다 미리 합리적인 자기 검열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바깥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달리 저는 공무원 노조 같은 경우는 아주 좀 파트너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이 공직자의 청렴을 이 일선에서부터 그리고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오래된 관행이라든지 아니면 이 관계에서 서로 인간관계와 공적인 관계가 막 섞여 있는 데서 나오는 어떤 개선해야 될 구습 이런 부분들을 많이 부닥치면서 이런 거는 하향식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이 노조와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진정한 공공의 내부 개혁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만나면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걸 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도 그런 데서 좋은 경험을 많이 가졌었는데 우리 전국의 광역, 기초, 중앙부처 또 교육청 또 그리고 의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우리 전국의 공무원들의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기도 하고 또 가장 대표성을 많이 가진 그런 공무원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많은 현장의 소리 우리 공직자들의 날 것으로서의 살아있는 소리라는 입장에서 제가 잘 듣겠고요. 오늘 제가 굳이 이렇게 온 거는 그래도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에 일본으로 방문하면 당선된다는 그런 제가 소문을 듣고 1등 안 뺏기려고 얼른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무원 노조나 이런 활동가들이 이렇게 처벌 가슴이 와닿는 게
정치적인 기본적인 게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치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난 지사님을 정말로 좋아하고 또 정치활동을 지지하는데 예를 들면 후원금을 낼 수가 없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리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혹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저는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기본권을 제한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당장 노동 기본권만 해도,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라고 해서 돼 있고, 또 뭐 이렇게 방위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권 같은 걸 제약할 수 있다고 헌법에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도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큰 정신은 있지만, 여기서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과 정치적인 기본권이 어디까지가 경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선 없이 이거는 무조건 제한하는 쪽으로만 하게 되면 이거는 지나친 거다. 지금 투표권 외에는 거의 다 지금 다 금지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정당에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노골적으로 뭐 선거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 영역에 있어서 공무원의 중립성이라는 어떤 이 직의 어떤 본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충돌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건 예외를 하든지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투표권 바깥에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처우 개선과 연결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정책의 부분에서 그것도 단순히 공무원들의 그 자기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어떤 부패 방지라든지 공직에 있었던 이 보다 효과적이고 대민 행정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것들이 가다 보면 정치라는 영역 때문에 애매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는 애매한데 본질이 충돌되는 게 아닌 경우에는 난 허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을 어디에서 그을까 하는 문제인데, 세세한 걸 정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저는 공무원의 정치적인 기본권의 확대,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찬성. 대신 이 정치적인 기본권이라는 게 무슨 정당처럼 이렇게 막 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명확한 이 근거를 가지고 제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게 법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전공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정치 활동을 하는데 그거는 아무런 잣대도 들이대지 않더라고요.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실력으로 그냥 때법으로 그냥 밀어버리면은 속수무책. 그렇다고 선량한데 어떤 합리성과 법을 지키려는 자기 검열 때문에 이렇게 그 합리적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아마 충분히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실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ILO도 공무원의 정치 참여, 정치적 기본권은 그걸 제한할 때 명확한 근거를 갖도록 하고 있지, 포괄적으로는 인정이잖아요. 인정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예외한다. 난 그게 맞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은 산별 위원장님들하고 다른 노조위원장님들이 참석 모였습니다만, 제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가 저희들이 예비 후보님들 이렇게 만나 뵙고,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함께 할 때는 이제 토론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후보를 선정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무원 노동권에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 공무원 노동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15년 동안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년에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개정됩니다. 처음이죠. 이제 가입 범위가 확대돼서 이제 5급 이상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고, 또 퇴직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활동할 수 있게 법이 개정돼서 올 7월 6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는데, 여기 보면 노조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뭐 다들 이 노조 활동할 수 있는 전임자가 무급휴직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무급휴직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가정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타임오프는 안 되죠. 안 주나요? 공무원만. 공무원은 왜 공무원만 안 주고 있죠? 공무원 노조법에 공무원만 지금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수요일이나 부교력 사정을 본다 하더라도 다 이렇게 과도하게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예. 나라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노조를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여야가 바뀔 때마다 그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장 국민의 현장에 접점해서 정부의 정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집행하면서 그 정책에 대한 성패를 국민에게 제일 먼저 피드백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입을 막아버리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바뀔 때는 똑같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또 된다 하더라도 또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국민들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의원님들은 그럽니다. 국회가 알고 지방의회가 있는데 당신들이 활동할 필요가 있냐. 그렇지만 국민이 알고 지방의회가 알았을 때는 이미 사후 양방문입니다. 늦어서 그때는 문제가 다 터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 뭐 노조 그냥 그 임원 되면은 또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월급 받고 오히려 노조를 위한 없던 일도 만들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한도 이게 법으로 정해지고 그 시간에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우리 조합원들이 귀신 같은 사람들인데 그거 놔두지 않습니다. 그거 사적으로 남용하고 그러면 바로 그 교체되고 얼마나 그래서 이거는 이 어떤 그 집단의 건강성에 의한 어떤 이 통제 그리고 제도에 의해서 그 목적에 맞게 쓰도록 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제주도에서는 이 문제가 근데 저는 이 간부들 특히 위원장의 전임 활동이 많은 시간도 아니야. 최소한의 필요한데 이걸 제주도만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이게 불법이니까 편법을 썼죠. 편법을 써서 그거를 합법적인 출장으로 처리를 해준다든지 서울 본부에 근무하는 뭐 이걸로 약간 돌려막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근태에 걸리지 않는 시간을 확보해주고 이거를 나중에 총무과도 감사에 걸리지 않는 이런 편법을 찾아내도록 하던데 이거 그 머리 쓸 시간에 맞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민들 만족을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행정을 만들면 그걸 궁리해야지 노조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타임오프를 편법으로 짜내기 위해서 서로 모여가지고 그 회의하는 시간이면 벌써 노조 전임 활동 거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편법으로 하는 거는 그만하고 우리 아이에로의 이제 그 규약에 다 들어가는 마당에 사실 이거는 바깥에서 걱정하는 그거와는 달리 매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권익위원회에 의한 것, 감사원에 의한 것, 검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아래로부터 내부자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이 자정작용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노조가 꼭 뭐 으쌰으쌰해서 세금으로 월급 더 타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처우 개선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이 새는 살림을 더 투명하고 이걸 그 청렴하게 그리고 행정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어떤 어떤 감시 장치 또는 견제 장치를 약간의 비용으로 살려놓으면 전체의 비효율과 투명도가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그게 예산을 절약하는 거지 겉으로 아끼고 뒤로 다 샌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노동조합의 존재의 의의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단체 활동을 위한 근로시간 면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난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건 저의 경험담이에요. 경험담. 오늘 너무 뭐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발언을 해주셔서 나는 경험으로 공감하는 거니까요. 실제 제주도는 그렇게 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행정을 보셨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되면 경기도로 한번 저희는 노조에서 매년 워스트 베스트 공무원 경기도도 하고 있죠. 인사 때마다 줘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워스트는 공개를 안 하고요. 베스트는 살짝 공개를 하고 가급적이면 다 반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인사 때도 고충을 노조에서 수렴을 했고
총무처에 가면 매년 관행 때문에 안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사례를 또 들어봐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인사권자의 찬스로 한번 하죠. 그래서 주로 소수직렬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몇 급 이상이 안 나왔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건 나올 때까지 계속 후보를 올리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공무원은 처우도 처우지만 인사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사정책을 할 때는 우리 총무과 보고도 노조 의견은 반드시 들어서 해라. 대신 공무원 노동조합 얘기를 들어라. 전공로는 인사하자마자 그냥 매번 유인물을 최악의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버리면 협의가 안 되잖아요. 조금 남겨놓으셔야 돼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다르게 열악한 근무의 환경에 있는 공무원들만큼 연금 수급 시기를 좀 앞당겨줄 필요가 있다. 이게 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에 맞는 연금 시기를 차별화시킬 어떤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니 선생님 소방은 다음에 따라오면 시간을 내주셔야 되겠어요. 그게 아니 위험수당이라든지 이 어떤 아무튼 위험 근무에 대한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거 비슷한 정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 영혼을 끌어서 영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수명을 끌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험이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갈 위험을 자기 몸을 던져서 이거를 그 위험을 전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에 대한 저는 사회적인 보상과 배려는 난 그게 오히려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 구체적인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되니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 예. 자, 공무원 노조 한번 화이팅. 자, 공무원 노조 화이팅! 원희룡 화이팅!